정부가 구글의 고정밀 국내 지도 반출 허용 여부를 결국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결론 내기로 했습니다. 국가 안보와 국내 산업 여파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한 데다 정상회담 전 결론을 낼 경우 다른 의제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고려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건설사회부 방서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방 기자, 벌써 2007년 이후 세 번째 요청입니다. 구글이 원하는 이 고정밀 지도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네, 구글이 원하는 고정밀 지도, 정확히 말하면 1대 5천 축척의 수치 지형도입니다. 50m 거리를 지도상에 1cm로 표현하기 때문에 기존 1대 2만 5천 축척의 구글 지도보다 훨씬 자세하게 골목길까지 세세하게 식별 가능합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지도가 지금 바로 여기 방송이 나가고 있는 한경미디어그룹 사옥이 자리한 청파로 463 일대의 수치 지형도입니다. 지표면에 다양한 지형 지물을 점이나 섬, 면으로 전부 표시했고요. 특정 위치에 정확한 좌표까지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정밀 지도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이 지도는 국토지리정보원의 국가정보 플랫폼에서 일반인들도 쉽게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군사시설 같은 민감한 정보는 공개되지 않고요. 해외로 반출할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 등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해외에서는 아예 접속조차 차단됩니다. 그럼에도 우리 정부가 2007년과 2016년 구글의 지도 반출 신청을 모두 불허한 이유는 군사시설뿐 아니라 이런 모든 지형 지물의 생김새가 다 국가의 자산이고 설령 지도상엔 민감한 정보가 공개되지 않더라도 구글이 보유한 위성사진 등이나 결합했을 때 충분히 이런 중요한 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하지만 구글의 지난 2월 세 번째 신청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거부 대신 두 차례 연기를 결정했습니다. 오는 25일 유력한 한미 정상회담 등 외교 이벤트가 겹치면서 셈법이 복잡해졌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네, 사실 1대 5천 축적의 지도를 보유한 나라는 우리를 포함해서 5개국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바꿔 말하면 다른 나라에서는 현재 가지고 있는 1대 2만 5천 축적 지도로도 길찾기 서비스 같은 것들을 충분히 제공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방 기자, 왜 이렇게 우리나라에게만 무리해서라도 이렇게 고정밀 지도를 요구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까? 바로 지도 데이터가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석유라 불리는 데이터 중에서도 정말 핵심 자원으로 꼽히기 때문입니다. 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결하는 위치 기반 서비스에서도 이 지도 데이터는 필수 불가결한 존재입니다. 우리로 치면 이제 네이버 지도와 같은 이런 지도 서비스는 물론 배달의 민족, 캐치테이블, 카카오 택시 같은 이런 다양한 플랫폼 서비스가 바로 지도 데이터를 근간으로 합니다. 하지만 이런 지도 데이터를 만드는 데는 정말 천문학적 규모의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대부분의 업체는 빅테크 기업에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이들의 지도 API를 사용합니다. 국내에서는 이제 네이버나 티맵, 해외에서는 구글이 바로 이런 대표적인 지도 API 사업자로 꼽히고요. 이들 지도 API 사업자는 업체로부터 받는 이용료 외에도 각종 광고로 막대한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특히 위치 기반 광고를 하려면 특정 건물, 특정 층에 자리한 맛집까지 잡아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선 이런 고정밀의 지도가 필요합니다. 구글이 한국 정부가 제안한 1대 2만 5천 축척 지도를 거부하는 속내를 유추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전문가들의 설명으로 듣겠습니다. 구글은 아마 그 API를 사용하고 아니면 정보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기업체들에 대해서 비용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것의 쏠림 현상은 아마 지금 현재 네이버나 카카오가 담당하고 있는 거하고는 차원이 틀릴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구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생각해 보면 구글은 어떤 정밀 지도를 이용해서 다른 무엇인가를 계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드론이라든가 자율주행차라든가 이러한 어떤 여러 가지 앞으로 미래 산업의 고정밀 지도가 기본적인 그런 요소가 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산업적인 측면에서 더 많은 어떤 산업의 목적을 가지고서 접근하고 있다. 네, 실제로 구글이 이 자율주행 서비스도 상용하고 있잖아요. 이런 구글이 우리 고정밀 지도를 가져간다면 안보뿐만 아니라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가 구글에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지금 안보 위험이 생겨도 즉각 시정을 할 수 있고 또 경쟁을 해도 똑같이 규제를 적용받도록 국내에 서버를 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도 반출을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누차 밝혔었고요. 우리 정부가 지난 1966년부터
2009년부터 국민 세금 1조 원을 투입해 축적한 지도 데이터를 그것도 매년 800억 원을 들여 업데이트하고 있는 국가 자산을 이용하려는 최소한의 준비라도 하라는 건데 구글은 여전히 묵묵부답인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국내법상 지사를 두지 않고 서버만 뒀을 때도 법인세 적용 대상이 되기 때문에 좀 세금 부담을 우려한 나머지 한국에는 서버를 설치하지 않겠다는 의중으로 풀이됩니다. 더욱이 현재 관세를 비롯한 여러 가지 협상에서 벼랑 끝 전술을 사용하는 미국의 태도를 볼 때 정상회담 이후로 결정이 좀 미뤄진다면 오히려 구글의 지도 반출 요구는 더욱 거세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네, 세금은 내기 싫고 고품질 지도는 쓰고 싶고 놀부심보라는 단어가 생각이 나는데요. 만약에 정상회담 이후 미국의 압박에 우리 지도가 반출된다면 그때는 어떻게 대응해야 합니까? 일단 구글의 지도 반출을 허용했을 때 지금 미국의 다른 빅테크 기업은 물론 중국이나 일본 어디든 비슷한 요구를 할 수 있고 동시에 우리가 거절할 명분도 없어집니다. 따라서 반출이 되더라도 좀 사용처를 명확히 밝히고 좀 국내법 준수를 위한 시스템 등을 갖추도록 우리도 먼저 요구를 해야 한다는 거죠. 실제로 국내 업체들은 지도 정보를 만들 때부터 활용할 때까지 정말 다양한 규제를 받고 또 까다로운 절차와 정확도 검증까지 거쳐야 합니다. 때문에 해외 업체라고 해서 그 규정을 회피하거나 국가가 나서서 면제해줘서는 안 된다는 게 전문가들 의견입니다. 나아가 우리 공간정보 기업들을 위한 투자와 발전기금 조성을 비롯한 정부 지원도 따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김원대 회장의 설명으로 계속 듣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산업이나 공간정보 아니면 어떤 기타 산업과 어떻게 상승할 것인지 바로 1대 5천이라는 지도를 가져감으로써 어떤 우리나라에 반대급부를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네, 건설사회부 방서후 기자였습니다.